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2부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미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 1시간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트레이더들의 전략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역시 김정철 해설위원 그리고 김나인 멘티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동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계속해서 올려세우고 있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8% 상승입니다. 3,25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9% 오름세입니다. 1,883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1% 내림세입니다. 41.5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62% 상승입니다. 1,8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1% 상승입니다. 1.160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모두 다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골드는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또 남은 1시간 동안 트레이더들과 함께 또 수익 내는 전략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자의 아티스트, 수익 종결자,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역시 2부도 세 분의 트레이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역시 트레이더들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또 박노주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박노주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좀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네. 화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 지수는 전략을 좀 주셨고 아까 전략 주셨던 거 리뷰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크루드 네네. 오일 전략도 한번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올렸을 때 초반에 여기 노란색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75선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사실상 좀 아쉬웠던 거는 80선까지 한번 쳤었으면 수익폭이 굉장히 컸을 텐데 75선까지 가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한 44 정도에서 뭐 일찌감치 절반 정도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면 지금 1825선까지 일단은 내려갔었어요. 한번 찍었어요. 그러니까 장은 오늘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가 크게 내려가면 아마 좀 12시 이후에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25선까지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는 수익은 44 아까 5에 잡았더라도 거의 20포인트 되기 때문에 거의 80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아마 거두신 분들이면 80틱 정도면 수익 큰 거니까 아마 거두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찍고 나서 다시 825선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뭐 75선에서 잡으셨으면은 뭐 수익폭이 굉장히 큰 거, 거의 한 150, 180틱 정도 됐을 텐데
일단은 쭉 내려왔다 다시 또 박스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880선 여기 저항대인데 여기를 깨고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깨고 올렸다가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금 또 다시 작은 규모의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를 또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1880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매도 진입이 유효하다고도 말씀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이어가 아니죠. 제가 계속 방송하다가 지금 가서 인이어 얘기 나온 건데, 지금 핸드폰을 이제 듣고 있었을 게, 김라이 멘티가 아까 1880선에서 뭔가 매도를 멘티님이 쳤다는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매도 진입이 됐었을 때, 그 다음 이제 지지선 겸 저항대가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지지선 될 텐데,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 거의 한 또 25포인트 한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100틱이에요. 그래서 1860선 정도 또 왔었을 때는 또 청산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아마 이 1800선과 하단선은 825선 이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간 정도에서의 마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격 마디는 1860선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880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매매를 노리고 매도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봉 자체의 꼬다리가 계속적으로 윗꼬다리가 계속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일단은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 밑에서 매수를 한 일단은 매매자들도 여기서 차익 실현을 계속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도 일단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오일은 사실상 같이 지금 김영철 해설위원님도 같이 방송했지만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일단 45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수가 눌렸을 때 매수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45달러, 그러니까 중장기 선이 되겠지만 45달러 정도 갔었을 때는 거기서는 정말로 매도가 굉장히 유효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40달러 정도 됐었을 때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수 아마 하셨으면은 지금 정도 수익 좀 보셨을 거고 오늘 선상에서는 지금 일단은 매매 좀 타점을 잡기는 좀 애매한데 왜냐면 지금 일단 재고 지표 발표가 25분 뒤에 일단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오늘 거의 일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지금 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봉이 작습니다. 도찌죠, 도찌. 도찌인데도 봉이 굉장히 작아요. 고저점 폭도 지금 41.93, 그 다음에 41.14, 거의 지금 100틱도 안 되는 구간, 거의 한 80틱 되나요? 이 구간에서 지금 시세가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타이밍이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드린다면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 재고지표 전까지는 사실상 매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타점을 잡아본다면 매수는 사실상 아무래도 지금 재고지표 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고요. 40.50 부근 정도 내려왔었을 때 이게 중간 일단은 지지선이고요.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은 오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선이 너무 작아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40.05달러네요. 40.05달러 정도에서 매수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40.50달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잡아 봄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고지표 때 들어 올린다면 오늘 일단은 고점 부분이 41.93인데 이거 좀 넘어서 대략적으로 42.20달러에서 매도를 좀 들어가면 좋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11시 반 전에는
사실상 또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고요. 재고지표 나온 다음에 좀 등락을 거듭할 텐데 사실상 5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45달러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42.20달러까지 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쭉 내려오는 흐름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고지표 나오고 나서 밑으로 일단은 터진다면은 40.50달러에서는 다시 지지하고서 다시 쭉 끌어올려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시점, 지금 거의 시가 부분인데 여기서 매수냐 매도냐를 일단 진입을 해서 뭔가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일단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중간한 박스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는 일단 충분히 좀 재고지표 나오고 42.20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했었을 때 매도 진입해서 내려가는 수익 일단은 수익 보시고요. 만약에 재고지표 터져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40.50달러에서는 일단은 지지에서 41달러 조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다시 30틱, 50틱 이렇게 수익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자, 박노주 멘토의 박노주 트레이더의 5일 전략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일단 오늘 상황에서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틱도 안 되는 이 진폭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도 지금 도치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또 잠시 후에 한 20분 정도 후면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발표 전까지는 잠시 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재고 발표 후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 42.20선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아니면 아래쪽은 40.50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상하단 각각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해설위원님은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라이벤티가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질문 있을까요? 네. 그 박노주 멘티님 제가 그 오일이랑 나스닥 매매 전략은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방송을 네네. 봤어요. 은이 지금 네. 초급등한 상태인데 은이 네. 추가로 더 오를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죠? 라이멘티님. 네, 맞습니다. 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저번 주 지금 수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저저번 주 방송에서도 은에 대해서 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상 저번 주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오른 게 지금 20%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은은 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지금 슈팅이 난 상황이에요. 20% 올랐어요,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은 좀 들어가기가 약간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일단 지금 오늘도 사실 위에 지금 오늘 이제 상승은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가 지금 일단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이 지금 일단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눌림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약간 밑에서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추세선을 좀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밑단에서 자, 쭉 들어 올려서 추세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추세대 만들고 그 다음에 평행한 추세대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딱 고저점이 지금 들어맞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추세대 안에서 지금 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마지막에 오늘은 완전히 이 추세대 상단을 뚫었단 말이죠. 뚫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온 경우에요. 오버슈팅 나왔고 그러면 이 추세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박스 구간을 한번 줄 거예요. 박스 구간을 주면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박스 구간 주면은 지금 현재 구간 뭐 종가를 한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지금 뭐 금까지도 얘기를 한다면 금도 사실상 뭐 김정철 해설위원님하고 저도 뭐 무조건 매수다. 예. 지금 오늘 또 굉장히 크게 올랐 거예요. 186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2000달러 간다. 뭐 최소한 1900달러까지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은과 금을 같이 봐야 돼요. 어차피 실물 자산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은이 산업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이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돼도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됐었을 때
금에 비해서 은이 더 훨씬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일단은 금융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실무자산 금이나 은이나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은 지금 상대적으로 크게 슈팅을 주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보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주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도 만약 은을 아직까지도 청산을 안 하셨다면 일단 수익을 보고 나서 일단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분할로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 박스권은 지금 말씀드리자면 21.5, 그 다음에 22.4,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좀 박스권으로 나왔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좀 매수를 좀 들고 가시면 다시 한번 상승을 찍어주면서 아무래도 못해도 쌍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쌍봉. 23.1 정도 부분까지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슈팅이 나왔을 때 23.1까지는 갈 거고, 다시 아마 좀 눌렸다가 다시 23.1을 다시 그 문을 두드릴 때, 상단의 문을 두드릴 때 아마 돌파하고서 오늘의 고점 23.35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갈 겁니다. 한 번에 아마 돌파는 안 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돌파했을 때 아마 쭉 슈팅 나왔을 때 아마 쭉 날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은이 날아갈 때는 금도 또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서 아마 $1,900 부근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은은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네요. 금과 같이 또 은도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격 부담이 있다. 역시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이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를 다시 보려면은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재매수 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 박스권은 하단 21.5선 그리고 상단 22.4선 이렇게 상하단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과 관련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네, 자,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1부에서 이제 지수 선물 전략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오일 관련해서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일은 지금, 시간 자체 놓고 보면은 7시 때부터 해가지고 추세 자체는 수급과 추세 자체가 매도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수급도 매도 수급이고 추세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시작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이때 되니까 41점 한 40대 정도 이 포인트에서 지금 매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지표 발표 전인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가격 자체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 저점과 저점 연결한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고 봤었을 때 이 포인트들이 각각의 자리가 로우 하이를 만들고 있죠. 고점 자체를 낮춰가고 있죠. 하이에서 로우 하이로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저점 포인트는 로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라이스 채널 자체가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 놓고 봤었을 때는 이 가격 채널 안에서 주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봉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본 관점에서 전일 장대 양봉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양봉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 상승에 대한 중심가 라인 포인트에서 지금 횡보가 딱 만들어진 도치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구간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리 자체가 다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 자체는 이제 분차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중심 라인에 있어가지고 어제 상승한 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4등분선을 한번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보면은 포인트가 중심 라인 자체가 41.24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등분으로 제가 우측 확장을 하게 되면 41.24포인트, 41.24포인트가 중심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절반을 이제 뱉어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41.24포인트가 분기점이 되는데 현재 주가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채널이 형성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가 자체가 포인트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래로 내려오면은 어떻다?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이 23시 17분이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15분 캔들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찍어준다 그러면은 41달러 부근에까지 주가가 언더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하방을 가더라도 일단은 일본 관점에 놓고 봤었을 때 전일 상승한 거에 대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저점까지 깨기보다는 다소 눌림목 관점에서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본 관점에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아래에 11선이 또 지지가 있고 5일선이 지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자, 11선, 5일선이 11선이 40.86이고요. 5일선이 41.18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1.00 그 부근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아래로 더 언더가 나오기보다는 거기에서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권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 하락 채널 자체를 갱신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40.76 정도까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40.76 정도까지도 깨진다 본다 그러면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5일의 가격의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긴 하지만은 전일 고점 42.51에서부터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파동을 놓고 그린다 그러면 하락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저점을 41달러 부근에서 일단은 하락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권, 횡보라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티스트 트레이더 크루드 오일 41달러 선까지 하락이 나올 텐데 일단 좀 이 매수세가 깨진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좀 눌림 정도의 하락이다. 41 정도까지 눌려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해설위원님 더 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좀 밀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유로화가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다. 오늘 조금 이제 고점에서 살짝 밀리고 있는데 네네. 골드가 더 탄력을 받고 있고 오일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어제 잠깐 올랐다가 위에서 좀 망치 한 대 세게 맞고 다시 또 가라앉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달러 흐름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달러 인덱스 흐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다양하게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과거에 기억하기로 한 2,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대단히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금리를 인하해라. 그리고 달러 우리가 그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계속 해왔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지금 약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FED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달러의 가치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전망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향후에 달러의 약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인 약세.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프로핏 트레이더 다시 연결해 볼게요. 프로핏 트레이더님. 예. 네. 자, 쉬는 시간 후에 2부 시작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당히 조금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애매한 구간이죠. 이제 9분 남았는데,
애매한 구간인데 이제 지표에 대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EIA 원유 재고 발표가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그 원유 재고에만 함몰되시는데 원유 재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쿠싱 재고입니다. 쿠싱 재고고 또 쿠싱 재고만큼 중요한 부분이 가솔린 재고거든요. 가솔린 재고 이 세 부분을 다 믹스해서 봐야 되고 금일 이제 오일 재고 발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발표가 직전치보다 뭐 증가가 됐다 이렇게 났을 때는 필연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나오시는 그 출연자분들과 제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유 재고 발표에 따른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40.20, 그러니까 40불 초반 라인에서는 다시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원유 자체가 일봉상 보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이 갭자리를 메우는 구간이거든요. 갭자리를 메우는 구간 중에 상승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이 오늘 좀 비슷합니다. 44불, 45불까지는 오일은 큰 방향성은 우상향 기조로 보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분 후에 발표가 되는 원유 재고가 정말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예상하기로 원유 재고에 따라서 위아래로 너무 크게 이제 흔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관련해서 전략을 좀 주셨고요. 라이멘트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트레이더님, 제가 듣기로는 주 종목이 오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네. 오일 재고 방금 발표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일 재고 발표하고 추세가 나오는 방향으로 추격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일 재고가 발표하고 재고 발표치를 가지고 추격을 하는 거는 초보의 영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더 그 오일 발표치와 함께 현재 미국 내 상황 그리고 원유라는 거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중동 쪽하고도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터지고 나서 추세보다는 거래량을 보는 게 낫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난 후에 방향이 나온다. 그 후에 거래가 잠기는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은 원재고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크게 쓰죠. 그러면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따라붙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따라붙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다음 캔들까지는 기다려보고 거래량까지도 체크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추세 추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라이멘트 질문까지 확인을 했고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API 재고가 어제 이제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네네, 나왔는데 맞아요. 저는 뭐 API는 믿고 거르기 때문에 일단 별로 관심 없고요. 그쵸. API를 믿자니 차라리 중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믿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EIA 재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전반적으로 프로핏 전망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솔린 재고를 또 오늘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제 이제 페트로 위한 이슈 때문에 좀 오른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EU 합의 때문에 합의된 부분이 뭔가 유럽에서 좀 기름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엮이면서 이제 좀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 오늘 이제 특별히 시황적인 이슈가 요즘에 이제 오일이 한 1달러 됐어요. 1달러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일 재고가 나오면 재고 발표 영향을 좀 요즘에 안 받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그냥 간단한 매매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핏 트레이더님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추격한 전략은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지 않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데에 많이 실수를 하니까요. 그 부분 네. 참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네요. 이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 5분봉 현재 봉이 양봉일 것 같으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는 분들은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무료 리딩 이용권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는 29분까지 받도록 하고요. 30분에 완성되는 봉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자, 역시 이번에도 김정철 네. 해설위원님. 음봉입니다.
음봉이요. 차트 보시면은 오늘 참 나스닥. 오늘 이게 저는 이제 시장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뭐 다른 분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까 1848.0 매수. 네. 그냥 뭐 매수. 그때 아까 매수 얘기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네. 이 어느 때냐면 이때 한 번 더 찍으면 매수죠 뭐. 두 번 찍고 갔거든요. 두 번 찍고 갔고 쭉 올라왔는데 쉬웠잖아요. 나스닥도 그냥 같이 매수하면 나스닥에서는 약간 소폭 보합권 지금 아까 얘기했던데 보합권 정도인데 결론 수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여길 또 결국 873.25를 도박 못했어요. 도박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음봉이다 하면서 시간을 점점 끌어보고 있어요. 정답과 최대한 비슷해지려고 가까워지기 확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신입니다. 예. 좀 길어졌어요, 음봉 음봉이. 양봉 딱 한 번 틀리고 지금 다 맞췄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음봉 네. 양봉 이거 따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라이멘티는요? 제가 아까 일부 때는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반대로 이렇게 네. 양봉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네. 이렇게 뭐 음봉 양봉 뭐 이렇게 차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음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략 두 분 네. 모두 음봉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측하시는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샵 0082번입니다. 29분까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봉은 1번 그리고 음봉은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상품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수와 골드 같이 매수하자라는 전략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른 트레이더들은 또 어떤 전략 세우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주 트레이더 다시 만나볼게요. 박노주 트레이더님. 네. 네. 자, 골드는 일단 네네. 일단은 골드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일단 1860선 밑으로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880선 위에서 일단은 매도하신 분들은 청산을 일단은 오늘 좀 박스권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하면서 일단은 좀 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나머지 절반은 뭐 이제 본절 걸고 진행. 지금 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거의 100틱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25포인트니까 일단은 그렇게 청산을 좀 하면서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막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자, 은과 마찬가지로 오늘 슈팅 주고서 1866선까지 가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도 사실상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상 장기적인 뷰를 사실상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느 자리든지 매수를 뭐 하고 싶다는 뭐 생각이 좀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뭐 거의 좀 세밀한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은과 마찬가지도 골드도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박스권은 형성을 좀 하고 다시 들어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고점을 뭐 벗어나지 않고 그냥 믿고 위에 꼬리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박스권 줬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골드는 좀 여하간 뷰는 계속적으로 상방 매수로 일단 보시고요. 잘못해서 매도하다가는 정말 지수가 하방으로 크게 터졌을 때는 골드 그냥 쭉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골드는 매도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매도는 절대 권하지 않고 일단 매수를 잡았을 때 눌린 매수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잘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뭐 매수 계속적으로 뭐 방송 계속 할 때마다 뭐 3주 전, 2주 전 계속적으로 매수를 드렸는데 이제는 슈팅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수익 실현 아마 분명히 하셨을 거고 차익 매물도 나오니까 이 추세대를 지금 제가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추세대 안에서 지금 시세가 큰 여러분들이 뷰를 가질 때는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일봉으로 일단 추세대를 그려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는 저점이지만 이건 일단 한번 밑으로 추세대 바깥으로 밑으로 한번 크게 오버슈팅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도 상단선은 연장했었을 때 저 위에 있어요. 그죠? $1,900 위에 뭐 그 정도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를 일단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대를 그려보게 되면 그 박스권을 그려볼게요. 박스권을 그려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1850선 이 50선 안쪽으로 한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봉 자체가 지금 어제 봉 자체가 지금 사실상 위에 꼬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 종가 부근대가 사실상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고점 7월 8일의 고점이 1829.8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하고 일단은 어제 종가 부근 그 사이에서 눌림이 한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1857인데 1850선 안으로 일단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월 8일 날의 고점, 그 다음에 지금 지지대가 되겠죠? 그전에는 저항대가 됐겠지만. 그래서 1825선. 그래서 1850선과 1825선 사이에 일단은 골드 가격대가 들어오면 여기서 분할로 일단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 좀 해주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구간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1866.8이 오늘 고점인데 이 구간에 다시 들어 올렸을 때 이 지금 1866.8이 저항대 역할을 분명 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골드는 어떤 상품이다? 우직한 상품이다. 추세대로 굉장히 우직하게 잘 가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골드는 그대로 쭉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가다가 이 1860.8을 그냥 그대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예. 한 번 정도 쌍봉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쌍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뚫고 올라가서 그대로 1900달러를 그대로 갈 확률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1866.8에서는 만약에 계약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소량으로 청산해서 수익을 거두시고 나머지를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약간 우직하게 골드는 좀 상품 성향에 맞게 들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 골드는 무섭지 않다. 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골드에 대해서는 이전 출연 때부터 계속 골드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역시 추세대로는 이 매수뷰를 보고 계시고요. 매도는 좀 절대 보지 말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박스를 만들고 좀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1850선 안으로 들어오면 1850선 그리고 25선 이렇게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드렸던 나스닥 전략도 한번 리뷰를 해주셨어요. 아까 880선 위에서 반등해 줄 때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는데 이미 또 수익을 많이 내셨고요.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겠고. 우리 해설위원님. 오늘의 위너는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이제 항상 박노규 대표님이랑 경쟁을 하는데 네. 오늘 박노규 대표님 이겼네요. 왜냐면 제가 나스닥 매도 결국 네. 맞추셨고 네. 둘 다 오르는데 골드는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요즘 저 연이틀 나스닥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스닥이 안 도와주네요. 어제도 근데, 살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황금 로봇 박노주 이렇게 검색해서 노란통 메시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가 발표가 됐어요. 나이 멘티한테 딱 재고 보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요. 들어갔나요? 가솔린 재고 줄어들었다 딱 보자마자 네, 매수 그냥 수익입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재고 발표 너무 쉬워요.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요즘 해석을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고 발표 가솔린 재고 주면 그냥 매수하면 돼요. 그냥 눈 감고 매수하면 되는데 네. 그럼 수익이죠 지금. 다행이네요. 네,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재고 발표 지나가지고 재고 발표 네, 얘기도 네. 좀 드릴 겸 했는데 네, 네. 박노 대표님 오늘 박 대표님이 항상 나스닥 얘기할 때마다 좀 저는 무섭습니다. 너무 저랑 잘 맞아서. 의견이 많이 갈려요. 많이 갈리는데 주로 박노 대표님이 많이 이겨요. 네. 오늘 또 결국 함께 하실 분들은 황금 로봇 박노주 노란통 메신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지수의 남자라고 이렇게 또 네. 이야기하시잖아요. 역시 또 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그리고 정확한. 한 포인트 좀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박노 대표 지난주에 이제 실버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한 이틀 동안 실버가 급등하길래 박노 대표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5일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유 재고가 발표가 아까 났습니다. 6분 전에, 6분 이미 지났는데 원유 재고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네요. 489만 배럴가량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고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도 감소이긴 했는데 180만 배럴가량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그때 이제 라임엔티가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그 상황 지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가 41.34에 한 계약 일단 진입을 했고요. 네. 바로 멘토님께서 진입 바로 매수로 네네. 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때 한 계약 진입을 하고 또 추가로 매수를 한 계약 더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41.47에 한 계약 또 매수로 진입을 해서 지금 두 계약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방금까지는 제가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110불 정도 수익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41.45에 이제 던져야 되는데 네. 오늘 손실이 좀 많길래 네, 오늘 일단 조금 그냥 욕심을 가보자 내서? 한번 일단 가보자. 사실 아까 나스닥 얘기를 네. 박노주 멘토님께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김정철 해설위원님께서 옆에서 나스닥 오늘 매수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골드랑 둘 다 매수인데 네. 항상 한쪽만 하더라고요. 한쪽만. 의견을 이게 둘 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제 전략 항상 두 개 다 하는 두 개 다. 건데. 네. 하나만 해서 일단 또 손실을 네. 조금 받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본 손실을 좀 만회하고자 골드는 조금 더 길게 욕심내서 지켜보는 전략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박노주 트레이더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박노주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님. 네. 네. 자, 다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도 우리 차티스트님도 골드 전략 한번 주실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월봉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최고점 자체가 1923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바텀을 만들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수하고 골드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고 이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얘네들의 이제 상관성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면 보통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골드는 좀 떨어지고 또 지수가 떨어질 때는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골드나 엔화 같은 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수하고 좀 동일한 흐름을 좀 가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또 우려가 돼서 또 골드 상품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한 또 경제 전망도 있고요. 여하튼간 지금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난 201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 움직임 자체가 바닥을 다져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 힘을 지금 3년 동안에 에너지를 모아서 트라이앵글 만들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정고점가에 가는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 흐름 또한 보면 상승 N자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정고점에 해당되는 1900에 해당되는 포인트 근처까지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떨어질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주가 자체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가격만 올라왔었을 때는 가격만 이렇게 장대 양봉 올라오게 되면 과다 이격으로에 따른 갭 투자자들이 이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골드의 상승세 움직임을 놓고 보면 주가 자체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가격 장대 양봉을 그냥 뽑아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갖고 단봉 올라오고 뿜어주고 조정해주고 뿜어주고 조정하는 그런 형태죠. 자, 이렇게 주가가 가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2평까지도 같이 끌어간다는 거죠. 2평도 같이 데리고 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이격에 대한 부분이 아닌 주가 2평이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 상승을 지금 같이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은 물론 저점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적지 않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는 저점 대비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피보나치 하나 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보면은 최고점 1868.8 그리고 61.8%에 해당되는 1839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포인트가 지난
어제 21일과 22일 넘어간 이 포인트에서 눌림 횡보했던 영역대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 이제 지지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의 박스를 좀 형성해 줄 것을 보여주고요. 하루 내지는 이틀, 3일 정도의 2, 3일 정도의 조정권을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매수 쪽을 좀 더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 골드 역시 매수 전략인데 일단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실 골드가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평선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격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현재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봐야 하는 구간 2, 3일 정도의 조정 후에 좀 추가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해설위원님 조금 더 덧붙이실까요? 네, 일단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저랑 이렇게 비슷하게 본 것 같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근데 차트스님 차트 설명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저는 이 차트를 설명하는데 제가 약간 빠져들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차트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다양한 전략과 패턴들을 공부하시려면 이 차티스트님 방송을 약간 주옥같이 좀 모아놔서 이렇게 공부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라이멘티가 나중에 한번 제가 차트님한테 한번 보낼게요. 차트님 한번 특강을 한번 해주세요. 특강. 특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청취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회에도 기대를 좀 걸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트레이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죠.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저희 예,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골드 전략 좀 주실까요? 골드 이제 다른 우리 같이 출연하신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다 매수 의견을 내시는데 저도 뭐 큰 방향은 매수 의견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이제 튀는 행동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금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도라고 봅니다. 금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도라고 보고요. 전일도 크게 상승했고 금일 골드 상승은 아시아장에서 좀 이루어졌거든요. 아시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장이면 보통 중국 자금입니다. 중국계 골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CME 골드는 미국장에 상장된 골드란 말이죠. 쉽게 상승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큰 방향성은 매수로 가되 금일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저는 1837.09까지는 한 번 정도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837.09까지는 조정이 한 번 온 후에 고가를 가고 2,000달러를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1837포인트로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저는 제가 골드를 긴 뷰로 가져간다면 저는 1837포인트까지는 매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핏 트레이더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좀 주셨어요. 일단 어쨌든 큰 방향으로는 매수 추세이기는 한데 오늘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도다 1837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한번 올라왔다가 한번 밀렸어요. 아까 네. 제가 천윤재 대표님, 프로핏 천윤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핏 천윤재 대표님 아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골드 위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매도다 해서 네. 그때 좀 많이 수익을 내서 사실 이제 골드 같은 경우 매도 같은 뷰를 처음에 이제 아시아장 때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잘 했는데 요때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인 매도를 좀 올라온 매도를 보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뷰는 이제 전 트레이딩 전략,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수 매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지수에서는 역시 요즘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대운을 좀 나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란톡에 마스터 천윤재 대표 치면요. 가볍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천윤재 대표님의 프로필 천윤재 대표님의 이 대운을 좀 뺏어갈 수 있어요. 방에서 많이 뺏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프로핏 트레이더님 함께 하셨는데 조금 더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마스터 천윤재 대표 이렇게 노란톡에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핏 트레이더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어 봤고요. 라이멘티 오늘 수익 상황 마지막으로 좀 확인할까요? 네, 아까 가지고 있던 오일 2개약 아직도 청산하지 않고 들고 있어서 제가 70불 정도 수익 보고 있고요. 방송 끝나고도 한번 계속 가지고 있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이거 어디까지 네. 보고 갖고 갈까요? 사실 41.45에 끊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뭘 무리하는 거 이왕 확 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지수는 다 잘랐으니까 지수 매수 받던 건 다 잘랐고요. 제가 네. 오늘 제가 요즘에 나스닥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골드를 같이 해야 좀 덜 불안한데 골드를 안 들어가니까 네. 이게 제가 불안해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때는 이제 제 얘기 좀 많이 듣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은주 대표님이나 박유주 네. 대표님 그다음에 차티스트님 네네.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쯤에 라이멘티가 한 번씩 다 돌아다니 보면서 특강을 한 번씩 받아보면 제 얘기를 잘 귀를 막고 딴 걸로 수익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퀴즈 정답자 또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요,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분은 3194님 그리고 1846님 두 분이고요. 리딩 이용권 받으실 분은 0474님, 9280님, 1104님 그리고 8742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이렇게 6분께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령까지는 또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